네, 안녕하세요. 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제 발표까지 끝났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시작한 이후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우리 변호사님과 회계사님 발표하시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져서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각 학회 회장님이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리를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꾸 내려. 그래서 오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3개 전문가 단체가 모여서 각자의 입장을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리에 우리 유채령 변호사님 토론자로 와 계신데요. 사실 유채령 변호사님이 우리 조세법 관련해서 판례들에 대해서 항상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 판결의 의의 등을 또 여러 차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하는데 실무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변호사님들은 그 법률 해석, 적용, 그리고 그 법률의 판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주택 3개, 4개를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언제 팔아야 될 건가, 또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가 될 건가, 그런 계산에 있어서는 아마도 변호사님보다는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무사와 변호사, 또 회계사와 세무사,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회계사님께서, 이태규 회계사님께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텍스 어카운턴트입니다. 그래서 계산, 회계 분야, 회계 계산을 해야 되고 세무사들은 또 하나, 세무사들은 계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세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사라는 직업은 회계사와 변호사를 회계도 알아야 되고 법률도 알아야 되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또 플러스해서 세법에 관한 해석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업무를.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의 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특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세무사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잠깐만요. 페이지 다운. 네. 그 헌법 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현황과 그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회계 업무 허용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로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의 합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법 불합치 관련해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회계사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경숙 의원 안과 양정숙 의원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양경숙 의원 안은 이미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안이고 다만 다른 점은 그 통과된 안은 실무교육기간을 1개월로 했었던 것을 지금 제출되어진 안에는 3개월 실시로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요. 양정숙 의원 안은 이미 20대 국회 때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안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이미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할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결국 양경숙 의원 안이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한 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사법 관련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져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에 대해서 회계 업무에 대한 허용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가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그 전문 자격사 제도 관리 운영 체계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에게 전문성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전문 자격사는 독자적인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서 해당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입법부가 어떤 직업 분야의 자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대하여 설정할 자격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재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어느 자격사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법자는 세무사 제도에 있어서 세무사 자동 자격에 있어서 세무사 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규정을 순차적으로 삭제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사법 초기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동 자격을 부여하다가 차례로 72년, 99년 차례로 폐지하고 2012년 1월 26일에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2017년 12월 26일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무사 누구든지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사법의 개정은 완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입법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폐지한 이유는 그동안의 그 과세 제도와 납세 환경이 변화되어졌고 또 전문성이 제고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학적 지식의 터잡은 회계장부 작성과 세무 조정을 납세자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이를 하지 못하니까 이를 전문적으로 세무 대리를 하는 세무사들이 필요했고 또 그 세무사들도 초기와 달리 회계학적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61년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제정 당시 자동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세무사의 업무와 변호사의 업무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후 조세 행정이 부가가세 제도에서 신고납세 제도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세무사에게 회계학적 소양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세무사 업무에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이 1978년에 추가가 되었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도 1989년에 추가가 되고 성실 신고 확인 업무도 2011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 세무사 제도 출발 당시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제도는 당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던 것이지 결코 세무 대리 업무가 변호사 직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의 전문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의한 중요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그 성실신고 확인과 회계장부 작성,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헌법재판소는 국세경력 공무원 자동자격 폐지 위헌성 심사에서도 경력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국세 업무를 담당한 경력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세무사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일반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 시험을 통한 통상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격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 우리 회계사님께서 회계사 시험만 보여주셨지만 세무사 자격 시험, 회계사 자격 시험, 사법 시험,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시면 사법 시험,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또 참고로 조세법이 있기는 하지만 선택 과목이고 실제로 약 1 내지 2% 정도의 응시자만 조세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도 검증을 통해서 전문 자격사를 부여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등의 회계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세무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과목에 세법 과목이 없고 회계학 과목이 없다는 뜻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세무사 자격 시험에는 법률 과목보다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 비법률 과목의 비중이 더 크고 또 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적어도 세무대리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시험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변호사의 회계 및 세무 실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교육을 통해서 세무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회계 및 세무 실력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브로커라든지 무자격 사무장을 고용한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가 만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세무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결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그 세무 서비스 시장에 세무사 14,000여 명, 회계사 22,000여 명. 이 상태만으로도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2004년에서 2017년 거기 해당되는 변호사님들이 18,000여 명이 되는데 그들이 이 세무 대리 서비스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납세자 권익 및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내가 세무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취지로 2015년가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공익을 고려할 때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 영역만 수행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회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성 검증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부실한 세무대리 유발로 인해서 납세자 권익 및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여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대리를 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일부 법률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과 세무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학회들도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회계장부 작성에 회계정보 산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어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과 현장 경험을 통하지 않은 통한 실무를 익혀야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공통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져 있는데 그 개정안의 합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문 자격 분야의 위헌 심사 기준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단계 이론에 입각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심사 기준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의 경우에는 주관적,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입법 재량의 폭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위헌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완화된 단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전문 분야 자격 제도에 관하여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고 있어서 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격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합리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세무사 제도는 전분 자격사 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업무의 내용과 재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업무 수행 요건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2015 헌가 19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공인회계사회에서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들으신 내용이라. 결론적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003년 우리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여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법률 사무를 제외한 회계 및 세무회계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시험 합격자와 같은 세무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무사 명칭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변호사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은 이미 형해화된 자격에 불과하다는 사법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 헌가 19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은 유지가 되어져 있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하였고 또 그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은 회계장부 작성 업무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기업회계 업무이고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회계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서 계산된
소득금액 계산의 적정과 수익금액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세무감사적 성격으로 되고 있는 회계 업무라는 것이죠. 요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우리 그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임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명확히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대 국회 때 추경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유권 해석 답변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입법자, 즉 국회의 입법 재량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이게 게재하였습니다. 또 대법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는 입법 형성의 자유안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고, 또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민원 질의 해신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의록 참고로 게재하였습니다. 또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20대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에서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 기재위 검토 보고서 및 회의록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국회 기재위에, 그때는 재정경제위원회였죠. 그때 이미 폐지했던 그 세무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규정을 법제위에서 존치하는 잘못된 입법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차례 2003년 이후 수차례 매 국회 회기마다 입법을 하였고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였지만 번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보류되다가 2016년 11월에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국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여서 드디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47명 중 215명의 동의를 얻어서 찬성률 87%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무사는 국가의 조세 행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면서 따라서 전문 자격사 중에서도 특별히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공공성이 강한 자격사로서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점과 세무사의 직무가 여타 전문 자격사보다 공공성이 매우 강하므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2019년 12월 말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되어져 있고 임시적인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서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속히 이번 국회,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